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준입니다. 요즘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디지털 온라인상의 플랫폼이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프라인의 플랫폼이라 하는 프렌트 배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이 발전되려면 이 온라인 디지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 같이 해야 국가의 기간 산업이 확충이 돼서 정말로 그 국가의 실력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너무 디지털상의 플랫폼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숨어서 이러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힘들게 저 멀리 여수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코인즈의 최명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 좀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코인즈 대표이사 최명환입니다. 저희 코인즈는 그 정유 석유화학 회사의 이 다 프렌트라고 하죠. 송유관이나 가스관들에 대한 클리닝 또 이것에 대한 이제 건전성 검사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업체로 2005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코인즈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요즘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하다 보니까 예. 관련된 업체인가 했더니 배관 업체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명칭을 붙였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는 네네. 그때 초기 당시에 이제 인도하고 사업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초기 단계였대요? 초기 단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 쪽에 이제 메인터넌스, 배관 관련 이런 쪽을 하다가 같은 이제 연관 단어를 좀 만들어 보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쉽게는 코리아 인디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코인즈의 K는 네네.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날리지먼트 그런 네네네. 개념을 가졌고요. 네네. 그다음에 O는 이제 조직력을 좀 갖춘 그런 회사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I는 이제 혁신, 이노베이션 이런 개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N은 이제 이런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쪽에도 좀 네트워크를 좀 가져가는 것이 네. 우리 기술의 강점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S는 이제 고객 만족이죠. satisfaction 이렇게 해서 코인즈로 정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숨은 뜻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게 기업이 초창기 설립할 때 인도화 사실 했다 그랬는데 그게 네네. 2005년이니까 그때 인도가 그 부각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005년에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됐지만 네네네. 시작 거기를 가게 된 거는 이제 2006년도부터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제 친구의 소개로 인도를 이제 밟게 됐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그 석유화학에 쓰는 촉매가 있습니다. 이 촉매가 이제 상당히 유가금적으로 비싼 백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쓰는데 상당히 그 고가의 금속들을 리사이클을 하는데 그쪽에는 버린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리사이클을 하는 건 상당히 사업이 괜찮겠다 하고 갔는데 보니까 이미 그때는 그 전에는 뭐 그냥 버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그 사업은 어렵겠다 하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이제 클리닝, 메인터넌스 쪽에 일을 시작하게 됐죠, 사실. 그게 그래서 오랫동안 인도하고 하게 됐는데 뭐 한 10여 년간 했는데요. 고생만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잃고 좀 어려웠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좀 인도가 지금 활짝 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너무 일찍 저희가 사업을 한 거 아닌가. 그게 사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빨리 해도 그렇고 네네. 너무 늦게 해도 그렇고. 맞습니다. 요즘 그 여수 산단이 어떻습니까? 그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화학단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국가의 기관 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그렇죠. 네네. 예. 지금까지는 그런 하나의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중추죠. 역할을 네네.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중국발 그 어려움들 또 중국에서 많은 석유화학 회사들을 짓고 있다 보니까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근자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뭐 오히려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는 한국보다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사우디라는 데 중동 쪽에 네네. 많이 또 진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프렌트 배관. 네네.
워낙 온라인상으로 지금 또 디지털상으로 되니까 네.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렌트 배관이 뭔지 또 이렇게 네,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먼저 네, 이것부터 네. 좀 알고 예. 가죠.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건물 내라든가 상수도 뭐 네네. 이런 거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 플랜트 배관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우리 일 생활에서 쓰는 그런 용품들을 네네. 실제 쓰는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을 얘기하죠. 네네. 그래서 거기를 뭐 우리가 플랜트라고 통상 지칭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는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타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불빛이 많은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고정기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네. 그 어떤 움직임이 없는 이런 고정기기와 그다음에 전기가 들어가서 어느 움직임이 있는 회전기기 네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기기와 고정기기를 연결해 주는 것이 결국 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고 이런 부분들의 그 배관들이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그 조심 운전이 돼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디자인도 잘 돼야 되지만 유지 관리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제 화학 사고가 네네. 많이 난다든가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어떤 안전 부주의에서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 시설이 노후가 돼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이 배관이 네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즈가 막 1인치 이하의 아주 작은 것부터 뭐 대형 막 40인치가 넘는 그런 배관들로 이루어져서 열 교환을 하거나 유체를 이송시키는 그런 거를 플랜트 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상에 뭐 사실 그 플랫폼도 뭐 동맹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네. 배관이 사실 그 동맹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어떻게 해서 그 동맹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지. 이제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생산은 안 되지만 이제 네네. 원유가 들어와서 정유회사에 원유가 들어와서 그 이제 비등점으로 이제 석유라 무슨 경유 뭐 여러 가지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그런 이후에 다시 거기서 나프타라고 하는 그 원료가 석유화학의 원료가 되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것들이 각종 배관을 타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 때 오랜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의 핏줄처럼 네네. 거기에 이제 스케일이 이제 끼게 마련입니다. 고온고압이 되면. 그 어떤 거는 이렇게 슬라임 형태의 아주 슬러지 같은 것도 있는가 하면 네네. 아주 단단한 고경도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혈관이 막히는 그런 현상처럼 네네. 그거를 이제 뚫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일반 상수도나 일반 물배관처럼 이렇게 쉽게 안 되고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그걸 제거를 해주고 또 그런 배관들을 검사해주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인스 같은 경우에는 배관을 설치할 뿐만 아니라 또 유지 관리하는 것도 같이 하시죠?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예. 그 배관 설치와 네. 유지 관리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좀 시청자분이 그분에 대해 생소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두 개를 다 예, 간단하게 예, 좀 예. 설명해 예, 예. 주시죠. 네네. 제가 원래는 그 플랜트 배관을 그 설계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네네. 그래서 벽산 엔지니어링에 근무를 하면서 그런 플랜트 배관을 설계를 하다가 네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 가서 설치된 거가 제대로 됐는지 감리도 하게 되고 네. 이런 일들을 이제 좀 해왔었죠. 과거에. 네. 그런 이후에 유지보수 쪽에 하게 된 거가 제가 2005년도부터 그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네. 엔지니어링에 이제 손을 띄게 되고 이제 이쪽 분야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 배관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일본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포탄처럼 생긴 그런 그 탄성체를 가지고 네. 이제 배관을 클리닝을 하길래 야 이게 되겠는가? 또 배관이 곡관이 많은데 그 다 제대로 통과가 되겠는가? 네. 그게 상당히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이 분야가 국내에 뭐 경쟁사도 많지 않지만 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문헌이나 이 교재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치, 시공을 먼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시공은 워낙 하는 회사도 많고 국내에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메인테넌스 위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그 건설 쪽, 이 설비는 최근에 들어서
워낙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용접하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네네. 하다 보니까 자동 용접을 통한 이 어떤 배관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네네. 그거를 가미한 그런 건설을 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예, 예. 그 접촉점을 없애보겠다는 거죠? 그런 건 그러니까 뭐- 아니고요. 예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네. 플랜트는 고온고학이기 때문에 네네. 주로 이제 용접을 많이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뭐 파이프 두께가 막 2cm, 3cm씩 두꺼운 이런 스팀 라인 같은 경우에 네네. 그러다 보면 용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접을 하고 나면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막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접을 한 포인트를 하는데 막 여러 패스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용접 기술이 이제 뛰어나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대 흐름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막 여러 문제가 돼서 야 이거는 자동 용접기를 좀 대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동 용접기를 이제 가미를 시켜서 이제 그런 시공을 하는 게 시간도 세이빙되고 단가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건설 쪽을 시작하게 됐죠, 사실은. 네. 예, 예. 사실은 그 이 방송을 위해서 배관 설치뿐만 아니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게 뭐 몇십 년 가야 되니까 중간 중간에 그 뚫고 그러는 게 더 클리닝이 네. 더 중요하다면요. 맞습니다. 원래 그 전공이 또 박사학위 학위가 그쪽으로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예. 그거 좀 그쪽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도 이제 기계과를 나왔고 뭐 네네. 기계 설계를 하고 했지만 이제 네. 이 사회 나와서 배관으로 좀 바뀌었지만은 실제 이 석유화학 플랜트 공장이라는 거는 24시간 365일 해서 대략 4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4년 정도를 이제 가동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전체 공장을 다 셧다운 시키고 4년에 한 번씩 이 수리 보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일반 어떤 설비나 기계처럼 네네. 수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에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그 수리 정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네네. 모든 고정기기 말씀드린 고정기기나 회전기기, 배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해하고 네네. 그 내용물이 어떤 문제가 있나를 다 확인하고 클리닝도 하고 개부수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운전이 시작되니까 이 장시간 4년 동안에 이런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설비가 되겠죠. 그래서 의무적입니까? 4년마다? 거의 뭐 의무적인 부분도 있고요. 네네. 또 그 정도 시간이면 네. 이제 효율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초창기는 뭐 2년에 한 번 하다가 점점점 기술들이 좋아지고 늘어나니까 이제 예측하는 기술을 예측해서 예측 정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4년 정도면 이때는 이제 요 장치류들이 좀 아플 것 같다.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대충은 4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0원 이제 설치했는데 네. 직원이 도대체 몇 분 되시길래 네. 지금까지 설치한 배관이 2,000kg가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건 이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네. 현재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40명 정도요? 예, 현재는. 네, 이 배관이 어떤 길이를 갖고 있는 그런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클리닝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네네. 이 설비 우리가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신 설비 이런 쪽에는 몇십 메타, 뭐 몇백 메타 이런 개념이죠. 네. 그나마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좀 길이 개념이 긴데 우리 이쪽 분야는 공장 안에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송이관, 네.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몇백 킬로씩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가 이 클리닝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이 클리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리가 20km입니다. 아. 그러니까 20km를 한 번에 아까 말씀드린 포탄, 탄환처럼 생긴 걸로 밀어서 그거를 청소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곡관이 많든 뭐하든 간에 20km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 가스관에 그걸 한 섹션으로 해서 쭉 하면 그걸 다 도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관리 차원에서의 2,000km 개념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툴이라고 해야 돼. 인텔리전트 피그라고 하는 건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놈은 한 번에 100km, 200km씩 갑니다. 아.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장거리 실적이 한 번에 네네. 195km를 쏜 사례도 있고요. 그게 뭐 최장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까? 최장은 저희가 한 번에 한 한 번에. 번에 할 수 있는 거리가. 아, 그러니까 뭐 서울 대전 좀 네네네. 이런 정도의 거리를 이제 쏘면 음, 이제 그게 한 번에 이제 가는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기름을 보내면 펌프라는 그 설비를 이용해서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유량, 그 압력으로 그 인텔리전트 피그라고 하는 저희가 사실 이제 이름이 이제 그 툴이 피그입니다. 네네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그 피그라는 놈을 이용해서 이게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놈이 크링 역할도 하고 그 속에 각종 센서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놈이 다 기록을 하는 거죠. 배관의 내외부 상태를. 그래서 그것을 나온 다음에 이제 언로드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 내용이 배관이 어디가 얇고 어디가 두껍고를 찾아내는 그런 이제 건전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기술이 뭐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면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기술은 네네.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원주 방향에 원주를 갖고 있으면서 길이를 갖고 있는 거를 그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는 세계적으로는 이 기술뿐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네네. 아시겠지만 땅 속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네네. 송유관이나 가스. 네네네.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지상에서 그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배관 속에 어떤 장치물이나 그런 도구를 넣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가스공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네. 가스공사는 20인치 이상 대형관들만 대형관. 갖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네네.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아쉬운 민간에 게 좀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했는데 그 민간 쪽에 좀 그걸 받으려면 음. 쉽지가 않고 제가 한 근 10년 가까이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뭐 잘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거를 저희 손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일도 좀 하고 있고요. 예. 좋은 배관은 나름대로 젊음이 있고 늙은 노화 정도가 있을 텐데요. 네. 건전도라 할까요? 그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관이 생산이 돼서 제조가 돼서 네네네. 나오면 대개 한 4, 50년을 쓴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재질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네.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 어떤 배관들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 놓친다면 10년도 못 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노후된 배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일반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제대로 된 배관에 부식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놓이지 않는 그런 배관을 봤을 때 네네. 그거를 유지 보수를 일정하게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그렇지 나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뭐 배관에 물이 계속 떨어진다든가 우리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온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플랜트는 그러면 보온을 배관을 감싸고 있으면 거기 이제 빗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이 6시 방향에 머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부식의 요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 물론 온도가 100도 이상이 되면은 다 증발하는 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는 배관이 많거든요. 네네. 이와 같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노후 배관에 원인이 생기고 또 신설 배관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면 연장을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팩터들이 사실 좀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거에서 평가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네. 예,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FBI 영화를 이렇게 쫙 보면 항상 그 교도소에서 탈출할 때 배수로 가지고 탈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 하기에는 영화긴 영화지만 저 배수로 쓰게 전 냄새 나고 그러는데 이게 화학 배관을 이렇게 청소한다면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이렇게 코인스에서도 로봇 예, 이 활용한다는데요. 그 좀 말씀해 주실까요? 조금 이제 범위가 넓기는 한데 네네네.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배관의 크기는 대개 뭐 한 30인치 정도면은 한 700mm 이제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는 있죠. 좀 최고 작업물들은.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들어가는 자체는 위험한 거니까 들어가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가끔 뭐 그 설비를 배관 공사를 하다가 들어가서 용접하다가 뭐 사람이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 그 일본도 그 배관을 그 한 직경이 1m가 넘는 것들은 이제 원유 배관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 수리 보수 때문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대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한국하고 일본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만 해도 법적으로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게 사실은 맞죠. 네네네. 근데 이제 옛날에 나온 이제 공법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물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이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간다든가 안에 어떤 위험 요소를 다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 배관들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보다는 장비가 들어가서 이걸 검사해야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인텔리전트 피그라고 하는 놈이 네. 원래 그 피그라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네. 피그는 그 이제 탄환형의 우레탄 재질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전체 몸체가 그런 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지만, 근데 초창기에는 전체 우레탄인 게 많이 쓰여졌고 지금도 쓰여지는데 네네. 연상을 하시면 이제 포탄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전체가 이제 그 우레탄입니다. 그럼 얘가 배관 내경보다 크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나올 때 마찰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마찰음이 마치 돼지의 울음소리 같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 게 그렇습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두가- 대표님이 얘기는 그놈이 예, 예, 맞습니다. 네네네. 무슨 약자가 아니고 네네네. 근자에서는 뭐 약자를 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래 옛날의 의미는 그렇게 됐고 네네. 또 미국에서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원유는 이제 색깔이 새카맣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펀지를 연상하시면 이제 그 원유를 머금고 나오면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만져보면 네. 그 돼지의 그 스킨 아, 피부를 네네. 만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피그라는 이름이 명명이 됐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제 상상을 하실 텐데 농구공, 배구공 뭐 이런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핸드볼 쓰는 공. 그게 배관에 대충 맞는 상황이 됩니다. 네네. 그걸로 대신했어요. 아. 근데 그게 쏘다가 뭐 막 터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초기에는 이제 그런 또 막 걸레를 막 말아가지고도 하기도 그러게 하고. 하죠. 네네. 그게 이후에 지금 피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한 60년이 좀 넘었고요. 한 6, 70년 정도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이제 인텔리전트 피그라는 거가 네네. 이제 이거는 이제 클리닝이고요. 네. 이제 이게 자꾸 이제 관리적인 문제들 아까 말씀 중요하게 얘기하신 용접 부위가 제대로 이게 됐느냐 이런 검사를 뭘 할 거냐고 연구 끝에 이제 그 인텔리전트 피그라고 생성이 됐는데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미사일을 배관에다 넣고 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단 그 내 외부의 이상 무유를 볼 수 있는 센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상 무유를 뭔가 기록을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컴퓨터 CPU가 이제 들어가 있죠. 아. 또 이게 직선으로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막 이러면 그 미사일 항법 장치 있죠. 항법 장치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작동을 시키려면 전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또 거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도메타가 또 뒤에 또 부착이 되죠. 네. 그래서 또 그것이 부착해요. 그래서 마치 그런 집합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놈을 이제 쏘게 됩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체에 실려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100km에 나왔으면 그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분석을 하고 야 여기는 부식이 뭐 얼마 먹었네 막 이런 것들을 찾아냈는데 되게 한 달 반 걸려요. 이게 분석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놈들이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안 되고요. 이런 놈들이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어느 지점에 이 문제가 있으니 이제 맞춰보는 거죠. 네네. 그럼 만약에 100km를 쏘면 30km 지점이 있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서 땅을 파고 이 데이터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술들이 거의 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관이 어떤 10이라는 두께를 갖고 있는데 데이터에 보니까 3mm뿐이 안 넘었다. 빨리 보수를 해야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검지를 하는 거고 아마 기억하실 저희 세대는 기억할 텐데 그 아현동 가스 폭발 사고가 네, 있었을 있었죠. 겁니다. 네네네. 그게 뭐냐면 클리닝이 제대로 안 안 됐던 됐어요. 거고 네. 그때 클리닝하면서 이물질이 그 발부에 이제 끼어서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가스관 폭발 사고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일반 분들은 모르시지만
저희들 같은 업체가 아,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송유관 네. 뺏으고 하는. 더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네네네. 네. 또 어렵게 오셨으니까 네. 수상이라든가 이런 그 특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그 저희 회사는 이제 특허는 현재는 뭐 한 30여 건 정도 되고요. 네네네. 상당히 많네요. 저희 네. 파트는 뭐 좀 그 특허 낼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 유지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네. 뭐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아직 이제 덜 개척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수상한 거는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그 좀 더 좀 특수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주위로부터 좀 추천을 받아서 수상하게 됐고요.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새롭게 개척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많이 네네. 이렇게 특허라든가 이런 수상 경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요. 네네. 다음에 한번 예. 이렇게 여쭤볼 게 많은데요. 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기로 하고 예, 예. 이렇게 시청자분을 보시면서 네. 회사의 미래라든가 아니면 네. 대표님의 뭐 미래라든가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예. 좀 예. 시청자를 보시면서 좀 해주시죠. 예. 네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그 사후는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좀 다소 그 반어법적인 좀 딱딱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인 도전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려운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수행했던 거 아닌가. 또 이것이 그 한 기업의 어떤 미래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밝은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거나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서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 이런 그 특수한 기술들을 좀 더 개발하고 저희 것들을 만들고 또 미래의 글로벌 회사들과 같이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최명환 대표님이랑 이렇게 인터뷰 기간 뭐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처음과 끝이 공통적인 게 느꼈습니다. 바로 최 대표님이 시청자를 만나면서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이 대목입니다. 이 회사의 사원인 거로 생각하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방송을 드시는 훌륭하신 시청자분도 많은 그 시사점을 던져주고 앞으로의 그 방향성이라든가 삶에 있어서 길을 전해주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최 대표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또 이 회사의 사원을 새기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